우크라이나 정부가 게릴라전을 고려한 13만 명 규모의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규군이 패배하더라도 비정규전을 통한 러시아 측의 인명 손실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 앞에서 결사항전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며 이 게릴라전이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게릴라전이 무엇인지, 왜 게릴라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게릴라는 스페인어로 작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과 작은을 합쳐서 게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프랑스군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운 스페인, 포르투갈의 비정규군을 게리에로스라 부른 데서 비롯된다고도 하고요. 게릴라 전술은 전력이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치고 빠지는 식으로 괴롭히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히트앤런이죠. 게릴라는 아군이 정규전으로 적을 격파하기에 충분한 힘이 없을 때 시간을 끌면서 변화무쌍한 전술로 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힘이 더 약한 국가가 저항을 위해 선택하는 전쟁 방식이기도 하고요. 게릴라전의 기본 원칙은 중국의 손자병법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손자는 군사의 정은 남이 미치지 못함을 틈타 생각지도 않는 길을 따라 그 경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에는 역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받은 영국군을 정규전으로 대결하기 힘들어서 이 게릴라전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멜 깁슨이 나온 영화 패트리어트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마오쩌둥은 적을 괴롭혀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동하면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점령에 맞서 싸운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 동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레지스탕스, 폴란드도 게릴라전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전에서 게릴라전의 대표격은 베트남전입니다. 미국이 여기저기 털린 흑역사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마오쩌둥의 유격전을 기초로 인민전쟁을 베트남 인민전쟁으로 변형해서 프랑스군과 미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이 승리는 게릴라전을 적의 정치적 의지에 타격을 주는 전략적 차원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좁고 인구는 적고 국가는 빈곤하기 때문에 길게 싸울 준비를 해야만 하고 전 인민들의 전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투 행위자를 특정 지을 수 없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군인이 전투 행위자로 혼재되어 있어서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모호해졌고요. 이것이 전방과 후방, 전시와 평시의 구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 화력의 미국을 완전히 혼이 빠지게 만든 것인데, 근데 또 이 베트콩을 탈탈 털어버린 게 또 한국군이니까 이게 참 전쟁은 아이템빨로 하는 게 아닌 부분도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일본군과 국민당 토벌대를 상대로 수행한 비정규전이 있었는데요. 중국 공산혁명 계급투쟁 수단으로 전개한 게릴라전입니다. 마오쩌둥은 무기나 장비에 있어서 열세한 나라가 강대한 침략국에 대항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해버렸는데요. 농민을 주력군으로 농촌에서 장기 무장투쟁 후에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잠식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을 맛본 공산당이 이 게릴라 전술을 잘 사용합니다. 북한도 비슷하고요. 이래서 공산당이 좀 무서운 것입니다. 포섭해서 서서히 잠식하는. 테러 단체도 게릴라전을 사용합니다. 1980년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 소련군과 친소련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맞서 싸운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반군도 게릴라전을 특히나 잘 사용했는데요. 찾다 보니 테러 단체들도 게릴라전을 참 잘하더라고요. 북한 빨치산도 게릴라전으로 유명한데요. 한국전쟁에서 조선인민유격대라는 정식 명칭으로 각 반란 사건의 무리들이 지리산으로 도피했을 때 휴전이 되면서 빨치산들에게 투항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고립되었던 유격대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을 지지해준 조선인민유격대를 정규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건 거의 가스라이팅급인데, 대한민국 측이 정전협정 때 유격대원들을 데려가라고 먼저 제의했는데도 북한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으로 아주 오지게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게릴라전에 눈을 떴는데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의병들도 게릴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의병 없었으면 답도 안 나온 전쟁이었는데요. 전쟁 초반 조선에 불리하던 전세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으로 점차 바뀌어갔죠.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문부 등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과 승병의 활약이 컸습니다. 이 게릴라전은 대부분 괴롭힐 뿐이지 전황을 뒤엎거나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저항, 외부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상 게릴라 부대만으로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